안녕하세요. 맘스라디오 김태은입니다. 시간 없어. 나 바빠. 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네. 시간 전쟁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책의 저자 역시 자녀가 넷입니다. 요즘 다둥맘들이 이렇게 책을 자녀 넷 정도는 낳아야 이런 책을 쓰나 봐요. 저는 외동딸을 키우고 있어서 정말 명함도 못 내미는데요. 왜 시간이 없다는 말이 거짓말인지, 많은 일을 하고도 여유로운 사람들의 비밀은 무엇인지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을 여유롭게 쓰는 방법. 그 비밀은요, 저자는 7, 8년생이에요. 비슷한 또래인데요. 한국의 질병통제센터에 의하면 7, 8년생은 약 80세, 78세에서 80세까지 살 수 있는데, 그 통계에 의하면 앞으로 봄꽃을 45번 정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통계를 딱 보니까 언제까지나 영원히 봄꽃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이 있었는데, 볼 날이 얼마 많지는 않구나. 우리에게 45번의 기회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나이 들수록 이런 자연이 너무 예쁘고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나 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다는 거, 짧다는 거, 그걸 깨닫는 거가 또 성경에는 지혜라고 하는데, 그래서 중세 수도자들은 남은 날이 얼마 남았는지 깨닫는 것을 또 메멘토 모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남녀노소, 또 돈이 많든 적든 24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이 손가락으로 세어나가듯이 세는 시간 없이 잘 보낼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이 저자는 너무 알고 싶어서 자신의 시간을 기록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30분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기록을 했는데요. 그것은 마치 이를 닦는 데 걸리는 시간처럼 3분의 시간이면 충분하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봤더니 내가 어떤 시간을 보냈고 사람들의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시간의 인식이 높은 사람,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과 시간이 없다고 하고 바쁘다고 하고 시간이 인식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다고 풍족하다고 느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시간을 보내도 늘 바쁘고 쫓기고 헉헉거리면서 보내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잘 보니까 그 차이는 좀 흥미로웠는데요. 일이 많고 적고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핸드폰을 얼마나 자주 보느냐, 확인하느냐, 그 빈도수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흥미롭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잘 누리느냐에 달려있던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을 자주 본 사람들은 그만큼 이제 누리지 못하고 불안감과 쫓기듯이 많은 일들에 매여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풍족하다고 여유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기도나 명상, 또 사색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풍족하다고 느꼈다고 해요. 그에 비해 TV나 SNS를 많이 하는 사람은 시간에 대해 여유롭지 못했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SNS를 통해서 확인을 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풍족하다고 느낀 사람들은 실제로 사람들과 관계함으로써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써 시간이 많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같은 시간을 여유롭고 풍성하게 쓰는 방법은요, 결국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기억이라고 합니다.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 시간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공허함, 단조로움, 친숙함은 시간을 쪼그라뜨린다. 어떻게 보면 같은 일상, 같은 출퇴근길, 똑같은 일상을 보내면 하루가 지나고 나서 오늘 하루도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 여유가 없는 거죠. 이번 주도 벌써 지나가네?
또 새로운 달력을 찢어야 되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네? 라고 하지만 같은 일상인데 그 일상에서도 새로운 경험을 한다던가 정서적인 강렬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시간은 더 길고 깊이 있는 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에게는 모든 게 처음 마주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 하루하루가 강렬하거든요. 근데 우리 어른들한테는 이제 이것도 또 식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경험, 또 특별한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매일 똑같은 길을 가다가 매일 똑같은 식당을 갔다면 뭐 이날 하루는 좀 다른 새로운 식당을 가본다든가 아니면 다른 길로 간다든가 아이의 밥을 일찍 차려주고 주변에 산책한다던가 다른 특별한 일상을 넣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자들은 군대에서 인연이 정말 평생 갈 정도로 굉장히 길고 깊이 있었던 시간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자들한테는 그 출산의 그 30분, 1시간 와 어느 시간보다 길고 깊이 있었죠. 산후조리원에서 그 2주 그 기간 군대에서의 인연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의미 있는 깊이 있는 시간이었죠.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죠. 그렇듯이 같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와 깊이가 달라지는데요. 시간 인식이 높았던 30명의 월요일 저녁 시간을 분석해 보니까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어떤 분은 월요일 저녁 6시에 온라인으로 영화를 예매해서 가족이 다 같이 영화 데이트를 하러 갔다던가 아니면 아이에게 일찍 저녁을 차려주고 마사지를 받으러 간 시간의 기록이 있었고요. 또 한 분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월요일 저녁 9시 살살을 추웠다. 이런 기록이 있었어요. 정말 생각지 못한, 남들은 생각지 못하지만 굉장히 특별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나는 시간은 항상 많고 풍요로워, 풍족해. 이런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잘 보낸 방법은 좋은 기억을 위해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 너무 바빠. 난 시간이 없어. 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잘 보냈다. 오늘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나는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라는 생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 해서 나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시간 부자의 마인드로 바뀌는 거죠. 어떤 CEO는 오디오북을 항상 귀에 꽂고 출퇴근 시간에 걸어가면서 운동도 되는 거죠. 오디오북을 2배속, 3배속으로 돌려서 듣는데요. 그래서 한 해 동안 70권의 책을 귀로 읽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또 특별한 시간이 되는 거죠. 걷기,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또 1분 경영이라는 책을 쓴 제프 히스라는 분은요. 그 회의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시간에 다 참여하지 않고 똑똑한 임직원들을 보내고 본인은 다른 소통의 시간으로 빼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시간을 잡아놔서 오히려 굉장히 여유롭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 어떤 새로운 좋은 기회들이 많이 왔다고 해요. 항상 여유로운 스케줄이 있는 것만으로도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거나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때 문을 활짝 열어두는 그런 제스처가 되죠. 우리가 시간을 막 빡빡하게 써야 시간 잘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유를 두는 거. 미니멀 라이프, 곤도 마리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물건을 버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기쁨을 자아내는 물건들을 지키는 게 목표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시간을 막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빡빡하게 써서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유롭게 둬서 정말 꼭 해야 하는 일, 중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하루에 3가지 중요한 일을 한다면 일주일이면 15개가 되고요.
1년이면 750개가 된다. 그것만으로도 나의 1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방해하는 거, 현대인들이 바쁘다고 느끼는 건 바로 전자기기거든요. 핸드폰을 아까 자주 본다고 했는데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기도 하고요. 이 전자기기에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힘들이지 않고 쉽게 즐거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호기심의 욕구라든가 SNS에 연결된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과 내가 관계를 잘하고 있다고 또 착각하기 쉽거든요. 또 끊임없이 올려대는 깨똑깨똑 이런 SNS 소통 도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대응하고 하다 보면 사실 정신이 쏙 빠질 때도 있고 시간도 굉장히 금방 가요. 물론 중요한 대화를 또 지속해야 될 때는 열심히 또 답장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게 내 시간과 내가 정작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또 방해가 될 때도 있고 감정적인 소비를 할 때가 좀 많이 있다고 저도 느끼거든요. 아, 여기서 좀 자유로우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카톡 대화를 아주 많이 길게는 하지 않는 편이고, 뭐 마트 갈 때나 운동할 때는 좀 핸드폰을 좀 두고 가거나, 또 집에 있을 때도 핸드폰을 좀 의식적으로 이렇게 딴 데다 두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지 필요할 때 이제 한 번에 모아서 답문을 하거나 또 소통을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핸드폰을 잠시 좀 떨어뜨려 두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잘 쓰는 방법 6가지를 이 저자는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기억할 만한 일들로 시간을 채우라. 두 번째는요. 빈 시간들을 굳이 채우지 않는다. 세 번째는 서두르지 않는다. 네 번째는 행복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목표 중심이 아니라 무엇이든 조금씩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10kg 빼는 게 목표로 달려가지 마시고 10kg 빼기 위해 하루에 30분씩 1시간을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 결국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건 그거였어요. 관계. 우리 시간을 어디에 쓰는 게 가장 좋을까 했을 때 결국 사람에게 좋은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 또 가족에게, 또 내 삶에 만나게 된 사람에게 투자라는 거였는데요. 버킷리스트도 3가지 관점에서 하라는 겁니다. 나, 그리고 경력, 일, 그리고 관계, 이 3가지를 놓고 버킷리스트도 만들고 또 사람과 보내는 그 좋은 시간의 가치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과 있을 때 그 시간은 정말 그 어떤 걸로 살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다양한 6가지 방법을 말해 두었는데요. 특별할 것이 없는 우리 일상을 이렇게 좋은 시간으로 바꿔준다면 특히 우리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저도 그래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영혼은 각자 막 딴 데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같이 있어주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이 놀아주는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부모님께, 아버지께 특히 되게 아쉽고 또 서운했던 게 같이 살았지만 함께 있었지만 함께 있지 않았다는 그런 감정이 나이는 어렸지만 내 영적으로 그걸 굉장히 깊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중에 굉장히 어떤 서운함으로 막 올라오면서 굉장히 많이 좀 울고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게 기억이 나요. 우리 아이들과, 그래서 제 딸과 같이 있을 때 웬만하면 더 집중하고 함께 있어주려고 노력하는데 저도 막 바쁘고 일에 쫓기다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 아이와 함께 나들이를 간다던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저도 오늘 같은 날 하원 때 그냥 집으로 가지 않고 어디 뭐 마트도 들리고 같이 산책도 하고
아이와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도 배우자도 또 친구도 일로 만나는 사람들도 모든 관계에는 에너지와 또 우리 관심 또 배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가장 소중한 관계에 또 시간을 투자하는, 뭐 많이 매일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좀 투자하는 그런 우리 엄마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커서 아이들이 엄마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줬던 거, 정말 같이 있어준 것에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아쉬운 것이 무엇일까 보면 정말 좋은 사람들과 더 많이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것이 가장 아쉽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간 전쟁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맘스 패밀리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가치 있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책 함께 읽고 나눠봤어요.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맘스 라디오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처녀일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앞에서 난 어른이 되어야 해. 난 엄마니까. 난 엄마니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 라디오.